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와, 어제 어마어마했죠. 다우하고 나스닥이 2% 이상 반등이 나오면서 전세계 증시가 빨갛게 불타올랐었습니다. 그걸 보고 오늘 장 정말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1%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종가 가면서 마이너스 전환을 하더니 종가에 약간 올라가지고 0.10% 정도 상승으로 끝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1%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종가에는 0.7%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는 또 포드를 벌금을 부과하면서 화웨이처럼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현충일이 끝나고 우리 증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라던가 유럽이 세게 반등이 나오는데도 우리 증시가 지금 따라가고 있지를 못하는데, 과연 현충일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세계 증시의 상승을 못 따라갈까요? 아니면은 현충일이 끝난 다음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세게 들어오면서 큰 반등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7시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을 갔다 와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해보고, 그리고 시간에 다닐까 하고, 유럽장, 미국장도 아직 다 안 끝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2% 정도 어제 크게 상승을 했죠. 정말 놀랐어요. 야, 1%도 아니라 2% 정도 세게 반등이라. 그런데 다우라던가 나스닥 지난번에도 이렇게 세게 반등이 나온 적이 있었죠. 1%대, 그 다음날 0.7%대. 이런 식으로 얘네도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지금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렇게 밑에서 급등이 한번 팍 나와주면은 그 다음에 잠깐 올렸다가 이렇게 빼는 경향이 경향신문처럼 분명히 있습니다. 얘네도 빠질 때 한번 이렇게 밑에서 반등 팍 나오다가 다시 뺐다가 올렸다 뺐다 올렸다 이런 식으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지금 미국의 무역 전쟁이 끝나질 않았어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이 파월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계속된다면은 자기네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어제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연준 같은 경우에서는 대통령이 터치를 못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던가 금리 인하 권한이 연준한테 달렸는데, 트럼프는 뭐 금리를 인하하라 아니면은 뭐 금리 인상을 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이야기는 하는데, 예전에 금리 인상할 때도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해라, 금리 인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지난번에 금리 인상을 했던 것처럼 트럼프의 말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계속하면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제.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채권 수익률이 역전이 되면서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메시지가 어제는 정말 세게 나왔어요. 아직 FOMC 회의를 한 게 아닌데 그 전에 이런 발언을 했으니까 이번 FOMC 어떻게 나올까 귀추를 주목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6월 10일 날은 멕시코 관세 부과 날입니다. 공화당,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속해 있는 당원들이 이 멕시코 관세를 저지하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공화당이 이번에 뭐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저 멕시코 관세를 중단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중단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6월 10일 날 그냥 관세가 적용이 되면은 이번에 올랐던 것만큼 시장에서는 다시 빠질 수가 있어요. 물론 멕시코 쪽에서도 이렇게 협상할 준비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6월 10일 날 잘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야간 선물을 제가 찍어놨었는데, 여기 보시면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별로 없죠. 요즘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출한 것처럼 좀 실종이 됐어요. 지금 야간 선물 이렇게 빵 띄워놓으면은 현물에선 팔아버린다 이런 이야기 계속했죠. 어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죠?
여기 영상 미국 IT 기업 규제 조사 한국 증시의 상승을 맞는다. 여기서 얘기했던 게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에 세게 안 들어오고 하루 이틀 단타 치고 빠지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 계속 얘기를 하죠. 우리 이틀간 외국인의 매수가 얼마 들어왔었어요? 예, 4천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들어왔던 거 다시 먹튀하고 나갔죠. 지금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 토스리시브 뭐 이러고 있는데 얘네가 팔면은 다시 얘네가 사고 토스리시브 하고 결국에는 이 물량을 누가 가져간다? 개인들이 가져가요. 오늘 개인들이 또 매수 우위를 점하면서 아침부터서 좀 세게 사더군요. 개인들이. 그리고 달러를 보시면은 1180이 또 깨졌어요. 어제 금리 인하 발언이 나오면서 1183까지 갔던 환율이 다시 1174로 10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신호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내리고 있어요. 지금 왜 또 내리고 있냐? 이제 중국이 포드에다가 이제 관세 보복처럼 벌금을 부과하면서 화웨이 제재처럼 미국 포드 회사를 쪼이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또 무역 전쟁이 길어질 수 있겠다 뭐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야간 선물이라던가 아니면은 유럽장은 상승 중이죠. 자, 만약에 미국과 유럽이 오늘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내리거나 아니면 뭐 보합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가 상승할 때 우리는 그 상승분을 반영 못 받고 반대로 얘네가 딱 이제 6월 7일이 됐어요. 그럼 빠지면은 하락분은 귀신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할 때 우리나라만 쉬고 다른 나라 장이 열리는 게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연중 최저치를 찍으러 가는 기세였는데 약간 반등이 나왔어요. 4.21% 정도 올랐죠. 자, 요즘에 IT하고 반도체, 뭐 규제 조사라던가 여러 가지 하면서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급등을 했어요. 자, 일단은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만 5% 이상 지난번에 빠졌었죠. 아마존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이 몇 프로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2%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5% 빠지고 2% 딱 반 정도 반등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애플, 사과죠. 애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신제품 제작 발표회도 했었어요. 이번에 아이패드에다가 뭐 마우스 쓸 수 있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애플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드로이드를 주로 쓰기 때문에 뭐 신제품이 뭐 쓸만한 거 나왔나 했는데 그렇게 신제품 뭐 쓸만한 거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발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면서 3.66%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론이 올라야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가 올랐나? 짜자잔. 안 보이네. 5.51%가 올랐습니다. 와, 그럼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날라가겠구나. 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 오늘 참 많으셨죠? 야, 진짜 시작부터서 하이닉스가 3%대 올라가면서 팍 치고 올라가길래 아이고 저걸 또 왜 들어가고 있어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화웨이 이슈에서 희생양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는 뭐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에다가 램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문제가 화웨이 쪽이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도 악재다 막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어제는 AMD하고 합작을 해서 뭐 이번에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갈 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어제 더 팔았고 오늘도 더 팔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참 양아치였어요. 아침에 3% 이상 급등을 시켜놓고 뺐고 어제도 뺐고 나쁜 놈들이야. 이게 매일 2% 3%씩 올려놓고 단타 친다니까요. 외국인 애들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3일 샀을 때 절대 흥분하지 말라고. 이거 지난번에 여기 사놓고 이렇게 다 팔았는데 이번에 또 안 그럴 것 같냐고. 또 팔았죠. 응? 여기서 산 거 여기서 다 팔고 그냥 장난치고 있어요. 뭐 기관 들어왔다. 아유, 기관 들어와봤자 어차피 얘네가 대차해줘서 얘네한테 공매도치게 넘겨주고 아니면 얘네가 사면 이쪽에다 또 대차해주고 왔다 갔다 토스리시브 그리고 꼭대기에서는 개인만 물리고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함부로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스닥 헬스케어 바이오 지수입니다. 2.2% 정도 올랐어요. 자, 저게 올라야지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이 간다고 했는데 오늘 얘네도 그냥 좀 뛰어났다가 다 빼버렸죠. 나쁜 놈의 새끼들. 아, 오늘 우리 지수가 물론 내일 뭐예요? 현충일이라서 쉬는 것도 있지만 그냥 종가에 그냥 코스피가 마이너스 전환하는 거 보고 진짜 육두문자가 막 튀어나오던데, 물론 저는 오늘 서울을 가니라고 뭐 매매 못했지만 그래도 장이 좋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제가 시장 참여를 할 때 매매하기 쉽겠죠.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한국이래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못 돌아올 뻔했습니다. 제가 관광기에 있었어요. 내일이 현충일이라서 사람들이 연차 내고 쉬는지 이걸 제가 관가를 했었네요. 아니 이거 보는데 담해진인 거야. 서울에서 부산을 돌아오려고 했는데 표가 없어가지고 입석으로 왔어요. 입석도 겨우 하나 나와가지고 여기서 왔는데 제가 새벽 6시에 서울 가는 차를 타고 이제 탈모 때문에 머리 씹는 거 알아보려고 제가 서울까지 다녀왔었는데 정말 너무 힘드네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빠져도 됩니다. 하지만 제 머리는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서울 가가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일을 보다가 돌아오는 표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다시 그냥 와버렸는데 오늘 참 일이 많이 꼬이더군요. 그래도 저는 증시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계속 살펴봤는데 아침에 장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9시 때 미국 장이 급등한다고 여러분이 절대 따라 들어가서 안 된다. 아침 시작하자마자 개인 바로 시초가에 어마어마하게 매수 들어왔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냥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오늘 뭐 양매수 들어왔는데 개인이 띄워놓고 막판에 약간 손바뀜 나온 거라서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개인이 아침에 시초가 붙어서 베팅 다 해놔가지고 갭 다 띄워놨고 그 다음에 얘네가 오히려 팔고 있는데 좋은 게 없죠. 아침에 진짜 시작하자마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특히 하이닉스 쪽으로 막 사길래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얘네는 역배팅을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개인이 안 되니까 개인이 따라 들어가는 종목에다가 공매도 팍 치고 빼버리면은 얘네는 2배로 먹을 수 있고 옵션 만기일이라던가 선물 옵션 그리고 다른 걸로도 지금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지금 신용잔고가 높거나 아니면은 개인이 많이 따라 들어가는 종목들은 반대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하이닉스 봤으면은 진짜 이해하시겠죠? 하이닉스 오늘 개인이 막 따라 들어가가지고 3% 올려놓고 그냥 종가는 보합으로 빠지고 하이닉스가 가면은 유니셈이라던가 테스 이쪽이랑 주로 계약 공급하는 업체들 같이 오른다고. 테스 같은 애들도 봐봐요. 오늘 몇 프로 올랐어요? 8% 올려놓고 종가는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삼성전자나 뭐 그런 애들 오르면은 일진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애들 잘 오르는데 일진 디스플레이 오늘 몇 프로 뛰었죠? 16% 뛰어놓고 5%로 마감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반도체주 그냥 따라 들어갔으면은 외국인이 한꺼번에 팔았다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외국인이 매집한 거 오늘 하루 만에 다 팔았는데 개인들은 아침부터 흥분해가지고 바로 매수 버튼 눌렀다가 위에서 뚜까 맞고 그냥 빠지고 물리신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을 보면 뭐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막 보면은 오른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근데 오르긴 올랐지. 중요한 건 뭐다? 종가에 그냥 상승으로만 끝난 거지. 그냥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해도 오늘 음봉인데.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2.65% 정도 반등이 나왔죠. 얘네가 지난번에 1.61% 빠져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한번 좀 세게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반등 세게 나왔어요. 이렇게 빠지다 반등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살짝 나오다가 뚝 빠질 수 있어요. 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를 얼마나 달래나 6월 10일을 봐야 되는데 6월 10일 날 그대로 진행되면은 우리 진짜 끝장난다고 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장이 오르고 내일이 이제 장이 진행되는데 내일 만약에 미장이 내린다. 그럼 쌤쌤으로 해서 우리 7일 날 그냥 뭐 보합 내지 아니면 약하락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만약에 빠지고 내일도 빠지면은 7일날 그냥 2배, 원기옥 2배, 개왕권 10배처럼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날 때려 맞고 금요일이라서 투심이 안 좋죠.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 현충일 직전이라서 투심이 안 좋을 수 있다. 외국인이랑 기관도 세게 안 들어온다.
계속 얘기를 했듯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오늘 금액적으로 따져보면은 많이 들어왔나요? 금액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어요. 오히려 외국인은 1,000억 원 이상 팔고 그랬는데 이게 뭐 1조 원이라던가 뭐 800억 원, 5천억 원 막 그런 식으로 들어와야지 상승장이 김이라던가 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세게 들어오는군요 이렇게 하겠는데 외국인은 지금 철저하게 단타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 환율이 10원이 내렸어도 이거는 뭐다. 이 금리 인상, 아니 금리 인하의 메시지 하나 가지고 그런 거지 우린 금리 인하돼도 여러분 환율 별로 안 내려요. 우리는 뭐 GDP 역성장 그것 때문에 환율이 오른 거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에도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한국인 상용 비자를 발급 제한하고 화웨이 사태 지금 이슈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미국의 편을 들 가능성이 보이니까 지금 한국인 상용 비자라던가 유학 비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 치사한 놈들이죠. 아니 미국 애들을 제한을 해야지 왜 한국 애들을 제한을 하고 있어. 자 그리고 코스피입니다. 자 아침에 1%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0.94% 시가부터서 0.83%. 여러분이 흥분한 건 뭐다? 야간 선물을 보니까 뭐 기관 외인 양매수야. 양매수라서 오늘 아침에 진짜 소리 질러 1% 이상 당연히 급등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클릭을 했었겠죠. 하지만 매수, 매도 이런 걸 살펴보시면은 별로 안 들어왔어. 저렇게 호재가 뉴스가 나왔어도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별로 안 들어왔어요. 이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돈이 얼만큼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개인들이 막 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손바뀜이 나면서 우리 개인의 물량을 다 뺏어가면서 코스닥은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반면 코스피는 그냥 뚝갑 해버렸는데 여기 들어왔을 때 뭐 얼마나 돼요 이거 금액이. 금액 자체가 시장에 별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적은 금액 갖다가 지수만 오르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다? 시장에 참여 금액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위에다가 안 걸어도 개인들이 아침부터서 1억 원, 2억 원만 걸어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5%에서 10% 갭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수 자체적으로는 뻥튀기. 특히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시총 높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그냥 지수는 뻥튀기가 되고 시장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은 별로 없고 지수만 오르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일진 디스플레이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기 13주, 28주 막 이렇게 걸려 있어서 1,000만 원으로 매매하기도 애매하고 힘들어요. 얘 오늘 16%, 17% 오르고 그랬을 때 따라 들어간 사람들 진짜 반성해야 돼요. 여기 뭐 한 주 걸려 있고 6주 걸려 있고 막 그런데 이게 1억을 매매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야, 1억 하면 내가 이거 다 잡아먹어도 1억이 안 돼요. 이걸 다 사도 1억이 안 돼. 근데 던지려고 해도 못 던져. 그리고 메릴린치 쌍놈 새끼들이 여기서 샀던 거 다 팔고 튀었죠. 아침에 그냥 메릴린치 딱 떠있는 거 보고 재수없어서 이런 걸 안 건드렸죠. 물론 저는 기차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도 못했지만 진짜 필라델피아 4% 오르고 다우 2% 나스닥 2.66% 오르면은 그냥 막 때리게 된다니까요. 개인들이. 근데 개인의 신용잔고가 지금 10조 원이 넘고 있고 기관 외인 수급도 세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흥분하는 순간 진짜 물리고 진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코스닥은 오늘 어떻게 됐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8%, 시가부터 셌어요. 0.93%. 이렇게 올랐는데 종가는 0.74%.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도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을 보시면은 코스닥은 훨씬 많죠. 847 종목이 오르고 353 종목이 내렸어요. 뭐 요렇게 보시면은 종목적으로 보면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기 보시면 알죠. 10%대 급등하거나 10%대 종가까지 오른 종목이 몇 종목이다? 20종목도 안 돼요. 20종목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종목들 있잖아요. 900종목? 아니 지금 한 820종목 정도가 올랐는데 10%대 급등은 없고 여기 상한가 간 종목도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 올랐어도 뭡니까? 2주 동안 지금 이렇게 싹 빼놓고 반등 나오는 척하면서 뚝값 빼버리는 뭐 이런 식이니까 의미 없는 반등 그런 게 되게 많았죠. 진짜 다 이래. 모든 종목을 보면 일주일 동안 다 빼놓고 요거 살짝 오르고
그냥 안 그런 종목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빼고 없는데 다 그래. 이건 뭐야 이거. 디지캠 디지몬이야 이거. 얘도 뭐 16% 10% 이렇게 딱 띄워놓고 18%까지 뗐던데 아까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띄워놓고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꼬시기가 많고, 아침에는 코스닥이 진짜 위험했던 게 뭐냐면은 개인만 매수였고 외인기관 양매도였단 말이에요. 이 코스피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가지고 지수가 내리고 있는데 코스닥도 수급이 세게 들어오기가 힘들고 내일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내일 쉬는 날이어가지고 투심도 안 좋고 개인도 시장 참여를 별로 안 하면은 외국인 기관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함부로 들어가기가 힘들죠. 뭐 오늘 한진칼 뭐 KCGI 이쪽에서 뭐 이야기 나오면서 아침에 막 끌어올리고 그랬었는데 얘도 26%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18%. 위에서 잡으신 분 8% 정도 손실이군요. 우리나라 증시가 여러분 쉽게 반등이 안 나오는 거는 다른 나라 많이 빠질 때 우리는 오히려 오르기도 했잖아요. 오르기도 하고 보합으로 끝나고 뭐 그 정도 됐잖아요. 일본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어제도 빠졌었고 어제는 0.01% 빠졌었고 그 전날엔 1%대 빠졌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 오늘 보셨어요? 빠진 만큼 반등도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제 빠진 만큼 반등이 세게 나오기보다는 남들 세게 오를 때 못 가죠. 못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뭐가 있죠? 여기에 하루 제외하면은 옵션 만기주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는 진짜 엎치락뒤치락 재밌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6월 10일 날 관세를 때리는 순간에 또 우리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또 엎치락뒤치락 할 텐데 6월 7일 날 베팅할 수 있는 용자가 있을까요? 6월 7일 날, 6월 10일 날 관세를 철회할 것이다. 멕시코 관세를 철회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쪽에다 막 베팅하지 마세요. 이거 다 이슈 끝난 다음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지난번에 5월 달에 당하신 분들, 여기서 1, 2, 3일 중에서 1일이랑 2일이 올라가지고, 3일날 이제 상승장 가겠구나, 3일날 베팅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5월 달을 아주 우울하게 보냈겠지만, 지금처럼 똑같은 날짜잖아. 6월 6일날. 6월 6일날 이때 베팅 안 하고, 뭐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니까, 내일 좀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모험 걸지 않아도, 여기에서 뭐 매매해봤자 몇 번 매매했겠어요. 그리고 어제 뭐 금리 인하 뉴스라던가 뭐 요런 뉴스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호재 뉴스가 안 나올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지, 호재 뉴스가 꼭 뜰 거야 이렇게 하면은 주식 오래 못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죠. 800만 달러.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다가 지원을 한대요. 예. 이게 환율이 좀 내려가지고, 지난번엔 100억 가까이 됐는데 환율이 좀 내려가지고, 한 94억 정도를 북한에다가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뭐 의회에서도 뭐 통과가 됐다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덕분인진 몰라도 오늘 뭐 사료주, 현대사료라던가 아니면은 남해화학, 아시아종묘, 이게 식량 지원이니까 뭐 요런 애들이 살짝 올랐다가 그냥 끝났고, 아난티라던가 한창 뭐 요런 애들 상승으로 끝났죠. 근데 뭐 이거 별거 없어. 여긴 메릴린치도 뭐 저거 한다고 해서 뭐 대북 관계가 나아지거나 그럴 리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저랬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 또 쏴고 그러면은 대북주 더 내릴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중국 소비주가 좀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 적당한 시기. 원래는 G20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이 트럼프 형이랑 그 다음에 진핑 형도 같이 와가지고 뭐 한국에 좋은 효과를 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품이라던가 면세점이 올랐었는데, 화장품 면세점이 최근에 엄청나게 낙폭이 과대가 됐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진핑 형이 6월 달에 한국에 올 호텔을 취소했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많이 내리기도 했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이제 경쟁이 과다가 됐다, 그러면서 또 내린 것도 있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이어졌고 중국에서 철수하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많이 내렸는데, 호텔신라 오늘 아침에 좀 찌질찌질 못 가다가 오늘 또 3% 올랐는데, 얘는 항상 똑같죠. 올리는 척 쭉
올리는 척 또 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중국에서 매딜날 온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적당한 시기,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한 10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적당한 시기가 언젠지 모르는데 정해지면 알려주겠다, 뭐 그런 뉴스예요. 그래서 오늘 뭐 코스맥스라던가 이런 애들 화장품이 오늘 좀 많이 올랐었어요. 아침에 올리는 척 하다가 빼버렸죠. 얘는 1% 정도인데 얘는 원래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그래요. 아모레, G라던가 이런 애들 똑같았어. 1% 올려놓고 빼고. 진짜 저런 뉴스에도 못 가는 거 보고 참 답답하다군요. 얘 또 빼고, 그 다음에 에이블 CNC는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얘는 좀 오르던데. 얘는 3% 정도 올랐고, 토니모리가 중국 철수, 중국에 2호점, 1호점, 2호점 있으면 2호점을 철수한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에이블 CNC하고 같이 많이 내렸거든요. 10%대 내렸는데 오늘 한 5% 오르더니 3%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얘는 1분기 실적도 적자나고 좀 다음 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다음 분기 뭐 골든위크, 일본에 골든위크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노동절 때문에 방문을 많이 했다. 그래도 노동절이 아니라 1월 달엔 중국 춘절이 있었는데도 마이너스 14억 적자를 냈으니까 솔직히 2분기에도 기대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한가를 간 종목 매직마이크론입니다. 매직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러셀이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프렌즈 뭐 요런 애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중소형주인데, 얘는 진짜 잡주 중에 잡주예요. 한번 막 이렇게 치고 올릴 때가 있는데 대부분 윗골이 나오면서 끝나요. 요런 데서 이렇게 나오고 윗골이 주고 막 그래요. 얘는 한 10%, 15% 급등시켜놓고 종가는 한 8%, 9%대 멈추고 그러면서 막 되게 잘 꽂힌 잡주성이에요. 얘 거의 스펙주랑 똑같습니다. 얘가 스펙 합병주가 러셀인데 얘도 지난번에 막 유상증자하고 그랬었죠. 여기 보시면은 유상증자 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는데 여기서 계속 빠졌었죠. 그래서 이런 거 보여주면서 유상증자를 해서 하루에 하한가를 안 맞아도 매일 10%씩 빠지거나 매일 3%씩 10번 빠지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 일단은 도망가고 나는 게 낫다. 살려준 게 아니라 첫날에 많이 안 빠졌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끌어서 빼는 거하고 한 번에 빼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저런 뉴스 나오면 튀는 게 좋다 했고, 얘가 전날에 올랐어. 전날에 18%가 올랐단 말이야. 근데 오늘 하한가를 갔어요. 근데 뉴스를 찾아봐도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뭐 어제 임시 주총이 있었는데 임시 주총이 끝난 다음에 그냥 하락했다 뭐 이런 뉴스 있고, 얘는 항상 빠질 때 이유가 없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오를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유. 무슨 이유다? 뭐 자금 조달 기대감. 자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뭐 여기다가 뭐 블록체인 사업에 급등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뭐 요런 것만 맨날 나와가지고 뺐다 올렸다는 그런 주식인데, 스펙주하고 똑같아요. 주식 발행수도 별로 없고 적자기업 이런 건 손대면 안 됩니다. 얘가 움직이면 러셀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같이 움직이는데, 러셀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닉스에다가 공급 계약이라던가 이런 거 뉴스 나오면 빵빵 오르고 이러는데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종목이에요. 근데 얘가 오늘 0.5하고 하나마이크론, 이게 세 개가 이어져 있는데 매직마이크론이 내려가지고 쟤도 좀 내릴 줄 알았는데 내리진 않았네요. 그 다음에 테스는 아까 보여줬었죠. 아침에 하이닉스 오르니까 같이 올랐다가 빼는데 명불허전이에요. 명불허전. 가야 될 자리에서 맨날 안 가고 이렇게 또 빼는데 징글징글합니다. 이 공매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에요. 봐봐, 오늘도 공매도 많이 쳤네. 자릿수가 다르잖아요. 이 하이닉스하고 보통 짝꿍 매매라고 하죠. 얘가 막 3% 오르면 얘는 한 8% 오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내리면 같이 탁 내리고 좀 잡주성이 강해요. 그 다음에 또 LB세미콘 방탄소년단 관련주였는데 오늘 촥 오르더니 촥 빠지더군요. 5% 올랐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뭐 미국 빌보드 차트 점령 뭐 이거 있는데 이제 뭐 방탄소년단들이 1위 한다고 뭐 올라가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장난치고 뺄 가능성이 뭐 높죠. 지난번에
빌보드 차트 30위 안에 들어간다 뭐 그런 뉴스 띄워놓고 키스트 여기까지 꼬셔놓고 이렇게 던졌는데 이게 올해만 있던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다라는 거 계속 보여주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꼬시고 던지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방탄 이슈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래도 얘는 실적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실적만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죠.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는데 얘가 지금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반도체의 영향도 있긴 있지만 DPC가 오늘은 7% 이렇게 오르면서 끝났는데 이제 또 방탄주 이제 1등, 2등 조정했으니까 이제 뭐 키스 막 조정 주고 뭐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 지금 손대지 마세요. 그나마 LB세미콘은 최근에 신고가도 달성해서 약간 기대감이 있고 있었는데 글쎄요. 난 얘 때문에 안 해요. 메릴 린치가 맨날 들어와서 단타 치고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얘는 잘 안 건드려요. 자, 그리고 뭐 카메라 부품주가 두 개가 올랐어요. H엔터. 근데 얘는 상한가 갔어도 솔직히 저는 좀 그런 게 뭐 갤럭시가 S10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게 카메라가 3개 달렸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요즘에는 휴대폰을 사면은 망원이 있고 광각이 하나 달렸고 그 다음에 뭐 접사 이렇게 렌즈가 3개 이렇게 딱 달려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에 합쳐서 4개가 달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요런 업체가 수혜를 볼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얘네가 지금 연간 실적이라던가 뭐 이런 거 보면은 계속 단기 순이익이 뒤죽박죽 하긴 하지만 줄어들고 있죠. 2017년도 12월 달에는 적자도 봤어요. 그리고 여기 2018년도에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다음 분기도 적자 날 것 같은데요? 갤럭시 S10이 2분기였다고 쳐도 과연 얘네가 실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꼬시기 좋은 주식이죠. H엔터. 시장의 유통 물량이 20%, 12%, 10% 여기만 합쳐도 42%에다가 45% 합치면은 그렇게 거래량도 빵빵 터지는 종목이 아니에요. 평균 거래량도 그렇게 빵빵 터지는 종목도 아니고 그냥 뭐 5Z라던가 아니면 뭐 파트론이라던가 이런 애들 갈 때 이러는 애들로 좀 움직이고 그러는데 얘하고 뭐 파워로직스? 이런 거 갖다가 뭐 오늘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받거나 지금 올릴 만한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뭐 지금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 게 뭐다? 5G 하나? 그나마 실적으로 따지면 5G.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김정은 감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다음에 히토류. 뭐 요런 거 3개? 나머지는 뭐 반짝반짝 뭐 넥슨 GT라던가 그런데 뭐 어디 인수 기대감, 아시아나 잠깐 인수 기대감 하루 올렸다 빼고 뭐 요런 거 그런 단발적인 이슈 빼고는 솔직히 지금 별로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실적으로 매매를 따진다면은 5G 뭐 그런 거 빼고 없는데 AP 시스템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 아마 밑에서 지금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죠. 얘네는 OLED. OLED인데 갤럭시 폴드 뉴스 나오면 난 뺄 것 같은데요, 진짜. 갤럭시 폴드가 6월 달에 뭐 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얘는 갤럭시 폴드 관련주인데 폴드가 결함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다. 출시를 연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막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폴드 출시일 확정하면 잠깐 장난치고 뺄 것 같은 왠지 그럴싸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일진 디스플레이 빼는 거 보고 OLED 쪽은 확실히 장난치고 빼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오늘도 얘도 오늘 막 올렸어요. 1% 올렸지만 HB 테크놀로지라던가 이런 애들도 수급이 이렇게 막 세게 들어오기보다는 외국인은 계속 이쪽에서 장난치고 팔고 장난치고 빨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 메릴 린치가 자꾸 와서 장난치니까 지금 OLED는 솔직히 건드리기가 힘든데 건드리기가 힘들어도 매일 조금씩은 어떻게든 오르고 있으니까 얘를 빠지면 한번 베팅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글쎄요. 만약에 또 한 가지 뉴스가 6월 달에 출시 일정 공개라던가 6월 달에 갤럭시 폴드 예약 받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또 연기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이쪽에서 쭉 빠지고 그러는데 공매도라도 얘네가
별로 안 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공매도라던가 대차조 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불안하니까 지금 이게 뭐 연속 상승이 나왔으니까 베팅해볼까 이 생각보다는 어디까지 꼬시고 던질까 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얘도 여기까지 꼬시고 여기서 한번 탁 맞고 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 가는 척하면서 지금 또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OLED도 실적은 안 좋아서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아서 2분기 때도 물론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은데 지금 저렇게 슈팅을 주는 거는 뭐 삼성에서 OLED 관련해 가지고 뭐 원래는 OLED 관련 TV도 생산을 중지하고 더 낮출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갤럭시 폴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분기가 아니에요. 3분기 때는 삼성전자가 뭐 OLED 주문량 증가로 영업이익이 더 늘 거다. 뭐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그런 건데 약간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코코팜, 코미팜 하나도 안 오르고 그냥 싹 빼버렸죠. 그래서 지금 상한가 종목을 상따하거나 그러면은 다음날 그냥 싹 빼버리니까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그냥 외인 기관 놀이터가 되고 있고 개인이 무조건 좋아 보인다 들어가 보자 하는 종목은 역배팅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물론 오늘 뭐 개인이 팔았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초반에 던지다가 뭐 종가에 약간 들어온 거 뭐 그런 정도 수준이고 오늘도 보시면 알죠. 이거를 차트로 보면은 거래소 보세요. 외국인은 일편단심 민들레로 초반부터서 계속 팔았고 기관은 초반부터서 사가지고 개인의 물량을 좀 가져갔고 개인은 아침에 샀는데 이거 아닌가 내일 현충이라면서 약간 밑에서 팔고 나가는데 코스닥은 개인이 막판에 투매가 나와가지고 다 팔고 외국인은 약간 들어오고 기관도 그렇게 별로 세지 않죠. 그리고 뉴질랩 미국에다가 뭐 자회사 설립인가 뭔가 한다고 해가지고 갭을 팍 띄워놨어요. 그래놓고 오늘 다 뺐죠. 21%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11%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오늘 한가 맞은 거죠. 거기다가 더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장 마감하기 직전에 양아치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10분 전 17시 53분 이제 소송 제기 130억 원 가량해서 소송 제기 저는 뉴스를 갑자기 빵 띄우면서 종가가 마이너스 한 2% 정도가 더 빠졌는데 이거는 팔고 싶어도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 판 건데 나쁜 놈들이네. 좋은 뉴스인 것처럼 띄워놓고 여기서 더 빼고 그 다음에 시간에 단일가 다 끝나기 전에 7분 전에 또 악재 뉴스 띄우고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비이상적으로 작업치는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돼. 이게 뭐 코데지 컴바인처럼 이렇게 막 작업을 되게 많이 쳤는데 이 회사가 실적 개판이죠. 일단 적자 회사예요. 3년 연속 적자. 다음 분기 때 다음번에 상폐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코스피도 아니라 코스닥이잖아요. 그리고 호가창 보시면은 한 주, 두 주. 큰 금액으로 절대 못하는 주식. 근데 이게 20%가 뜨든 30%가 뜨든 어떻게 된다? 상관할 필요가 없다. 평소 거래량 같은 것도 살펴보시면은 뭐 2,000원짜리 주식이 3만 주면은 얼마입니까?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주식 거의 하루 거래량이 뭐 1억, 2억, 3억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1억 원 갖다가 돈을 들고 있으면 하루 거래량으로 따지면은 팔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잠깐 뭐 거래량이 이렇게 좀 뛰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주가가 4,000원짜리가 13,000원이 됐네 여기서 샀으면 대박이겠다가 아니라 요렇게 장난치는 주식은 여러분이 관종에 넣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매매해서도 안 돼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난 그래서 이 주식을 깊게 안 하는 사람들이랑 주식 얘기 같은 거 하면은 답답해서 얘기가 안 통해. 야 이거 여기서 샀으면 대박이겠구나. 사봐 한번 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결과 나온 다음에 얘기하면 뭐해. 그리고 이렇게까지 뭐 이게 올랐다가 지금 뭐 하면은 오늘 같은 날도 또 들어갔을 거 아니야. 와, 얘 오른다 들어갔다가 개미털기야 막 여기서 샀어도 개미털길 거야. 다시 오르겠지 하다가 팍 하면서 오늘 때려 맞으신 분들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종목 자체를 매매하면 안 돼요. 그냥 재무제표만 봐도 이건 아니구나. 이거 만약에 물려가지고 내년까지만 가져가도 상패 심사에 들어가겠구나. 이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게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너무 피곤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6월 7일은 투심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실종이 돼서 실종 신고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이 시장 참여를 많이 해야지 많이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기관 애들이 밑에서 받쳐줘도 외국인이 계속 팔아버리면은 답 없어요. 오히려 로스커 칩니다. 그리고 더불어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안 나온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다음 주에 진짜 제대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시장 참여를 개인이 별로 안 하니까 다음 주에는 그냥 위아래로 그냥 롤러코스터 채우면서 원기옥처럼 길을 모으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외국인 매도라던가 기관 매수, 매도가 이게 별로 안 들어오면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정말 롤러코스터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미국 금리 인하를 해도 우리나라 환율은 크게 내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GDP 역성장이라던가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환율이 오른 거지, 무역전쟁이라던가 지금 뭐 미국 금리 인상이라던가 금리 인하 뭐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금리 인하해도 갑자기 환율이 막 1100원대가 깨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좀 한번 다시 훑어보죠.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